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더욱 행복하고 즐겁게 유지하는 비결. 건강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건강관리, 막상 시작하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나요?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톡 골라서 톡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이제 건강톡톡과 함께 우리 삶에 스며드는 작은 변화를 통해 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만들어보세요. 사람은 걷고 뛰기 위해 최적화된 신체 구조와 운동신경을 갖고 있습니다. 걸음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너무 당연한 움직임이죠. 그리고 그 모든 보행의 중심에는 발이 있습니다. 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 있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달리고 높이 뛰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발에 대해 우리는 평소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을까요? 얼굴, 피부 관리, 멋진 몸매를 위한 체중 관리 등 외적인 건강에는 관심을 두면서도 정작 당연하게 매일 우리 몸을 지탱하는 발에 대한 관리는 너무 등한시하고 있지 않았나요? 그 당연함이란 무관심 속에 발에는 어느 순간 불편함과 통증이 생기고 마침내 발의 모양까지 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휘고 뼈 마디가 옆으로 튀어나온 모습.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무관심이 낳은 병, 무지외반증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이곳에서 만난 한 사람. 평범하게 걸어 들어오는 모습만 봐서는 뭔가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에는 고통과 불편함이 감춰져 있다는데요. 그 불편함이 뭔지 혹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발이 좀 불편해서요. 신발과 양말을 벗고 발을 보여주는데요. 가까이서 보니 엄지발가락 뼈마디가 옆으로 튀어나온 모습이 발견됩니다. 제가 발이 볼도 넓고 두께도 두껍고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구두 예쁜 구두를 사서 신으면 발이 이제 이렇게 모아지니까 집에 들어오면은 그가 굉장히 아파요. 막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막 그 굵은 못으로 이렇게 콕 찌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또 뭐 거기를 무거운 어떤 뭐가 이렇게 꽉 눌러 압박하는 것 같고. 발의 변화를 정확하게 짚어줄 전문의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많은 발걸음을 다시 일상으로 돌려놓은 사람, 김현철 정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엄지발가락이 몸의 중심축에 대해서 바깥으로 휘어지게 되면서 생기는 통증 과정 전체를 무지외반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지외반증은 유전적인 소인이 거의 100%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촉발시키는 요인, 엄지발가락을 누르는 신발이나 이런 것들이 원인이 직접적으로 관계가 됩니다. 서서 일하는데 어떤 복장을 갖춰야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당연히 훨씬 더 높겠죠? 발의 작은 틀어짐이 일상까지 흔들어 놓은 무지외반증. 이제 바로 잡아봅시다. 통증 부위가 발가락 안쪽이세요? 아니요. 여기 톡 튀어나온데 예, 거기요. 여기만 아프세요? 왼쪽은 좀 더 나으시고요. 네, 오른쪽이 오른쪽은 더 아파요. 발가락 사이 괜찮으시고요. 그거 좀 아프네요. 그렇죠. 네. 일단 이 발가락에 축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 무지외반증이라고 하는데 각도를 저희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상태 봐서 필요하면은 안쪽에 신경도 저희가 좀 상태를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발의 통증. 통증의 원인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지금 상태가 어느 단계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정밀한 검진으로 발의 현재 상태를 파악합니다. 무지외반증의 병증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려면 단순히 발의 뼈만 보는 게 아니라 발가락 사이의 신경, 그리고 엄지발가락의 관절 부위의 변화도 살펴봐야 한다는데요. 자,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엑스레이상으로 보시면은 여기 튀어나온 부위 보이시죠? 힘을 주고 계실 때 요 발가락의 각과 요 발가락의 각이 되게 34도 정도. 왼쪽 발가락을 한번 재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이것은 되게 27도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힘을 줬을 때는 이렇게 아주 심한 각도가 나옵니다. 의료적으로는 25도 이상 각이 틀어져 있으면은 무지외반증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MRI를 보면은 과거에 발목을 접질리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발가락 사이에 신경도 붓고 발가락 자체의 각도 때문에 관절 통증도 생기시고 발목이 자기 역할을 100% 못 해주니까 얘한테 조금 짐을 더 얹어주고 이 세 가지가 지금 합쳐져 가지고 무작정 무지외반증에 대한 각도만 펴주는 수술이 능사다? 그게 아닙니다. 발가락 자체를 펴는데 이 네. 테이핑을 붙여가지고 잡아당기기도 하고 네. 주물러서 발가락 사이의 부기를 빼드리기도 하고 네. 이런 방법들 플러스 약도 좀 같이 드시면서 수술을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한번 네. 시도를 해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무지외반증 치료의 첫 단계는 통증을 줄이고 굳어진 발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 전기 자극과 열선을 이용한 물리치료는 발 주변 근육과 관절을 이완시키고 혈류를 개선해 일상 속 불편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발의 정렬과 보조를 위한 테이핑 시술에 들어가는데요. 네, 일단은 요렇게 X 모양의 테이프를 준비를 하고요. 그 무지외반증 부위에 바로 적용이 될 부위는 이렇게 더 얇게 안쪽에 금을 그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얇게 테이프가 적용이 될 때 통증을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감소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부위에 테이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양옆으로 힘을 분산하면서 첫 번째 테이프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테이프 들어갈게요. 이거 같은 거는 구멍을 이렇게 내서 무지외반증 증상 부위를 양쪽에서 이렇게 반동이 들어가면서 이 증상 부위에 압력을 감소시키고 통증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테이프입니다. 많은 경우에 키네시오 테이프 그러면은 압력을 가하고 이렇게 관절을 잡아주는 용도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통증 조절로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당김 없이 편안하게 종이를 벗기는 이 정도의 긴장도로 테이프를 적용할 때 가장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발가락 뼈의 작은 틀어짐이 일상을 흔들어 놓은 무지외반증 사례. 이번 경험을 통해 발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발 관리 앞으로 잘 하실 건가요? 아, 그럼요. 발 관리 해야죠. 그래서 일단은 편안한 신어야 되고, 발 관리 잘해야 됩니다. 발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거든요. 무지외반증 수술을 하고 나서 다시 하이힐을 신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야무진 희망을 갖고 계시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수술을 전 젊었을 때 발가락이 이렇게 부드러웠을 때 신었던 신발이 수술한 다음에 발가락 관절도 약간 뻣뻣해지고 그럴 텐데 그 신발이 자연스럽게 잘 들어갈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젊었을 때 신었던 하이힐을 다시 신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엄지발가락 안쪽에 점액낭염으로 인한 통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한 15년, 20년 지나면은 계속 틀어지기 때문에 관절 자체의 증상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엄지발가락 통증이 시작이 되면은 그때부터 발가락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신발 신고 걸어다니는 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발가락을 좀 이렇게 펴주는 그런 식의 마사지, 테이핑 이런 동작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발바닥도 발목 뒤쪽, 종아리까지 이런 데 증상들이 다 따라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 관리하면서 발바닥과 종아리, 근육과 힘줄들도 같이 관리를 해주시는 습관을 들일 수 있다면 걸어 다니실 때 편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통증을 초기에 관리해 병증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 관리하면 역시 운동만 한 게 없겠죠. 안녕하세요. 사람의 움직임은 과학이다.
현대인의 망가진 신체 건강을 수리하는 운동과학 전문가 청담동 수리남 이정원 관장입니다. 오늘은 발의 모양의 문제가 아니라 움직임의 문제로 봐야 하는 질환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외반증은 보기 싫어서 불편해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걸음걸이, 체중이동, 그리고 전신정렬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특히 초기나 중등도 단계에서는 운동이 가장 중요한 1차적 관건입니다. 자, 지금부터 무지외반증에 좋은 운동과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운동은 엄지발가락 벌림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발을 지면에 내려놓을 거예요. 자, 본인 스스로 엄지발가락을 안쪽으로 벌려서 5초간 버텨줄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본인 스스로 움직일 수 없을 경우에는 손가락의 힘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이동시켜도 좋습니다. 이 운동은 약화된 내재근을 다시 활성화해 관절의 정렬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운동으로는 손가락을 이용해 발가락 사이를 부드럽게 벌려주는 발가락 벌리기 운동입니다. 손을 이용해서 통증이 나오지 않는 범위까지 쭉 당겨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 10초간 유지해서 5회씩 반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트레칭은 굳은 조직을 풀어 관절 가동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종아리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다리 하나만 뒤쪽으로 뻗어 보겠습니다. 멀리 이쪽 굽히면서 조금만 더 멀리. 자, 뒤꿈치 대지 않고, 자, 이 상태에서 눌러줄 거예요, 뒤꿈치를. 자, 그래서 종아리 근육을 늘려주는 게 중요해요. 늘어나는 느낌 드나요? 오케이. 30초 유지, 좌우 각각 3회씩 반복합니다. 자, 종아리가 뻣뻣하게 되면 보행 시 발 앞쪽으로 체중이 과하게 실립니다. 그 압력이 반복되면 무지외반증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발은 평생 써야 할 구조물입니다. 아프고 나서가 아니라 움직임으로 미리 관리하는 것. 이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매일 걷고 매일 서 있고 매일 우리를 지탱해주는 발. 너무 익숙해서 돌아보지 않았던 그 자리에서 몸의 신호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당연했던 발의 역할을 한 번이라도 다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무지외반증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